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한 자유를 찾아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석이 시작되었는데요. 한 해 중 가장 큰 명절이자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이고, 이번 추석에 또 살이 얼마나 찔까? 하면서 벌써부터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평소에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송편에 갈비찜에 전에 생각만 해도 벌써 체중계가 무서워지죠? 실제로 명절 이후에는 평균 2에서 3kg는 기본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에이, 그냥 이번 명절엔 포기하고 실컷 먹자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절대 안 먹어, 참아야 해 하면서 가족들이 맛있게 드시는 걸 그냥 바라만 보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오늘은 추석 명절에도 맛있게 먹으면서 체중 관리를 슬기롭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기면서도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실까요? 첫 번째 비법, 조금씩 여러 가지 맛보기.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바로 소식가가 되어보는 것이에요. 에이, 소식이라니. 그럼 맛있는 거 다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소식은 아예 안 먹기가 아니라 조금씩 맛보기예요. 송편도 먹고 갈비찜도 먹고 전도 드시되 평소보다 양을 반 정도로 줄여서 드시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평소에 송편을 5개씩 드셨다면 이번엔 2개에서 3개만 드셔보세요. 갈비찜도 큰 그릇으로 한 그릇 담으셨다면 작은 그릇에 반 정도만 담아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일단 모든 음식의 맛을 다 볼 수 있어서 만족감은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맛있게 느끼는 건 처음 몇 입이거든요. 그 후로는 사실 습관적으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즐거움도 전혀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할머니,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하면서 함께 대화하고 즐기시면 되는 거죠. 저도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한 할머니께서 내가 이번 추석엔 모든 음식을 다 먹되 하나하나 천천히 음미하면서 조금씩만 먹어볼 거야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명절 후에도 체중이 거의 늘지 않으셨더라고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히가 최고더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비법, 명절을 치팅데이로 활용하기. 두 번째 방법은 조금 특별한데요. 바로 명절 연휴를 치팅데이로 활용하는 거예요. 치팅데이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이어트 중에 하루 정도는 평소보다 많이 먹는 날을 두는 거예요. 일종의 조절된 방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소에 식단 관리를 하시던 분들이라면 우리 몸이 적응해서 체중 감량이 잘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이걸 정체기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적절히 탄수화물을 좀 더 섭취해주면 오히려 몸의 대사가 다시 활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명절 음식들 생각해보세요. 송편, 식혜, 수정과 대부분이 탄수화물 위주잖아요. 이런 음식들이 바로 우리 몸의 대사를 깨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막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추석 당일 하루만큼은 좀 더 자유롭게 먹고 나머지 연휴 기간에는 조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어요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세 번째 비법, 연휴 마지막 이틀은 관리 모드.
세 번째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연휴 마지막 이틀은 꼭 관리 모드로 전환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추석 연휴가 보통 3에서 4일 정도 되잖아요. 그럼 처음 하루 이틀은 좀 느슨하게 지내셨더라도 마지막 이틀만큼은 다시 평상시 식단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물을 많이 드세요. 명절 음식들이 대부분 짜고 기름진 편이라서 우리 몸에 나트륨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물을 충분히 드시면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져요. 그리고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주변을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도 충분해요. 아이고, 나이가 이런데 무슨 운동이야 하지 마시고 그냥 산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걷는 것도 좋고요. 식사도 평소보다 가볍게 드세요. 나물 위주로, 국물 있는 음식 위주로 드시면서 몸을 정화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훨씬 수월하게 원래 생활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명절에 먹은 건 명절 안에서 정리하는 게 최고더라. 연휴 끝나고 계속 먹으면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되는 거야.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비법 체중 증가 한계선은 3kg.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인데요. 이게 가장 실용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바로 체중 증가의 마지노선을 정해놓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말하길 추석 연휴 동안 늘어나는 체중은 최대 3kg을 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3kg 이내라면 연휴 후에 다시 관리했을 때 비교적 쉽게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4kg, 5kg으로 늘어나면 몸이 그 무게에 적응해버려서 다시 빼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매일매일 체중계에 올라가 보세요. 에이, 명절인데 체중계까지 봐야 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커요. 매일 확인하다 보면 오늘 좀 많이 먹었나? 그럼 내일은 조금 조절해야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되거든요. 체중계가 2kg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시고 만약에 3kg에 가까워지면 그날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거죠. 저희 동네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방법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매일 아침에 체중계에 올라가서 확인해. 그러면 하루 종일 의식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명절에도 크게 안 늘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까지가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명절은 1년에 몇 번 없는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정담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런 소중한 시간을 체중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내시면 안 돼요. 대신에 나는 계획을 세워서 현명하게 즐길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가끔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이어트든 건강관리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이제 다 틀렸어, 포기하자 하면 안 되죠.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0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면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관리하고 그게 오래가는 비결이지.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음식의 종류는 제한하지 말고 양만 평소의 절반 정도로 조절하기. 둘째, 연휴를 계획적인 치팅데이로 활용해서 정체기도 극복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기. 셋째, 연휴 마지막 이틀은 반드시 관리 모드로 전환해서 몸을 정화시키기. 넷째, 매일 체중을 확인해서 3kg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유롭게 하는 거예요. 명절은 즐거워야 하는 거잖아요.
혹시 연휴가 끝나고 체중이 좀 늘었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 평상시 패턴으로 돌아가면 금세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번 추석에는 맛있게 드시면서도 건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끽하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